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 되었네요. 저도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야티카, 즉 자골신경통 너무 많죠. 이게 어디서 보면 땡기는 거죠. 방사통.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이 방사통 때문에 시술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 방사통은 이제 물론 자골신경통 허리에서 온 거지만 이 목 디스크도 방사통이 어디로 옵니까? 이건 여기 어깨 쪽으로 해가지고 팔 쪽으로 오죠. 승모근, 그다음에 팔, 손가락까지. 목 디스크는 이렇게 손가락까지 내려오는 방사통. 그죠? 허리 쪽에서는 자골신경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허벅지 쪽으로 해가지고 엉덩이죠. 엉덩이, 허벅지, 물까지 오는 분도 있고, 또 무릎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가는 분들, 발목 또는 엄지 발가락 쪽으로 가는 경우. 예전에 저도 교과서에서는 엄지 쪽으로 가면은 L4에서 L5, 그러니까 요추 4번, 또 3번 문제다. 또는 이쪽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가는 L5에서 S1, 그러니까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에 거기에 이제 눌리면 이렇게 온다. 이제 그렇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실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엄지 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20명에 1명이나 거의 전체적으로 땡기고 아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꼭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골신경통, 목 디스크는 또 계속 하니까 허리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로 인한 방사통, 자골신경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젊은 분들 20대, 30대 진짜 꽃같은 청춘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통증에 힘들어하면서 솔직히 이분들도 수술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워낙 아프니까. 근데 이제 보통 허리만 아프면 수술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허리 아파서 죽는 사람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다리까지 땡기고 발목이 좀 마비가 되는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마비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급한 마음은 아니지만 좀 급한 마음에, 또 한국인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급한 마음에 또는 진짜 아닌가 이런 직업 아니면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이거 빨리 수술을 하면 낫지 않을까, 수술을 하면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데, 자,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꼭 수술이 정답일까? 자, 그러면은 이 원인은 뭘까? 이 방사통의 원인은 뭘까? 자, 모든 분들이 MRI를 사진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좀 반전이 있습니다. 이 MRI 사진이 과연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 유명한 논문이에요. 예전에는 199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The Rape of the Spine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약간 선정적이죠. 로버스튼이라는 그 외과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인데, 참 이런 것들을 정말 논문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선진국이 되면은 이런 논문을 꼭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 논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평생에 한 번도 허리 통증을 겪지 않는 남자들 상대로, 건강한 사람이죠. 허리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그런 사람들 상대로 이 MRI라든가 CT를 찍어보니까, 물론 이제 이때 찍은 것보다는 또 다음에 이제 자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좀 이렇게 연구를 해왔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약 90%, 이게 100명을 사진 찍어보니까 90%의 디스크 퇴행이 있더라.
디스크 퇴행이 있더라. 자, 60%에서 60% 이상에서 디스크 팽류. 여러분들 뭐 가서 사진 찍어보면 4번, 5번 사이 5번에서 뭐 S1 그러니까 6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다 이렇게 팽륜이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근데 60% 10명 중에 6명은 다 그게 있어요. 그 중에 30%가 디스크 돌출. 그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디스크 돌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영상학적인 소견이 10명, 3명이 있다 이거죠. 평생 허리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젊은,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를 상대로 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병원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죠.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토르션입니까? 토르션. 디스크가 터진 환자. 근데 이거 환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의 6%가, 10명 중에 6명은 디스크가 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평소에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이 6명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당신은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이거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이 가서 뭐 MRI 찍겠어요? 뭐 저라도 뭐 허리가 워낙 아파야 MRI 찍지. 그런데도 6%의 사람들이 디스크가 터져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MRI가 결국은 우리를, 젊은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참 일해야 될 분들을 수술로 내모는 위험한 진단기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수술한 사람은 그 사진을,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게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는 한번 그 영상을 본 거는 내가 4번, 5번, 6번 거기에서만 그것만 살짝 도려내면 나을 것 같은, 그 환상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 거기에 꽂힌다. 나 거기 터졌는데 수술 안 해도 돼. 아무리 부전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려도 한번 본 분들은 평생 이 영상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수술로 내모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질병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딴지를 걸 수도 없고 걸지도 않겠지만, 이 허리만큼은 이렇게 논문까지 나온 위험한 물건이니까 꼭 이 MRI 사진을 보고 이것을 꼭 수술을 결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겠죠. 지금 이게 이제 4번하고 5번인데 4번, 5번 이렇게 이게 팽륜이라고 디스크 돌출인데 이게 터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또 터졌다고도 말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또 수술하자. 지금 여기서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것은 수술한 거에서 치료가 되신 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수술 않고 치료가 됩니다. 4번, 5번 사이에 여기 이런 경우 뭐 거의 다 수술 권유받죠? 하지만 이거 수술 않고도 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이렇게 수술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경우는 뭐 의외로 치료가 쉽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여기도 좀 여기가 좀 팽륜이 됐죠? 청걸로 봐서 5번, 4번 뭐 완전히 무너진 상태. 여기 보세요. 여기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분들도 좀 잘 걸어 다닌다. 저도 이건 좀 불가사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이런 거 때문에 수술을 한다? 수술 결정한다? 그건 좀 약간 오버가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분도 물론 이제 좀 연세가 드셨지만 이런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수술을 한들 뭐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신경 다발이 쭉 내려오면서 딱 끊어졌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꼭 MRI 보고 조금 이렇게 틀어진 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사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 결국은 골반과 척추 구조의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사통을 일으키는 것이 보면은, 자,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고 척추가 이렇게 요추 5개가 있죠. 제가 이제 본 결과 이 골반이 이렇게 같이 올라간 경우에는 방사통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방사통이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방사통 별로 없는데, 이 방사통이 있더라도 양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뒤로 당기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협착증에 많이 옵니다. 협착증이라든가 전방 전이증, 이런 경우는 스테노시스 협착이나 전방 전이증, 그래서 많이 오는데 양쪽으로 같이 당기는 방사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왜 왼쪽이 당기고, 아니면 왜 나는 오른쪽이 당길까? 왜 왼쪽, 왜 오른쪽이 당길까?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골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틀어지죠? 왼쪽으로 보면은 거의 80에서 이런 경우 80에서 90% 골반을 진단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80에서 90%가 이게 왼쪽으로 방사통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라든가 뭐 허리부터 아파서 뭐 엉치로 해가지고 자골신경통 따라서 뭐 엄지 쪽으로 내려가든 뭐 이쪽으로 내려가든, 자, 방사통이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이 요추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라비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중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의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따가 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환자들 거의 답니다. 이건 굉장히 교과에서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골반이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낮은 경우, 당연히 척추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방사통이 옵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세요. 내가 왼쪽이 자리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구나. 오른쪽이 자리다. 이렇게 터지고 자리로 보다. 오른쪽이 이렇게 이런 구조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감 보면은 이게 잡히는 건 있는데 거의 다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터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RI가
정확한 척도가 되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 보세요. 자기 본인 가족이라든가 친구분이 혹시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아니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골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방사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릎까지 오는 방사통은 여기서 엉덩이에서 이렇게 온 경우는 이게 거의 80~90%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무릎 아래 이렇게 발목이니 종아리 그 다음에 발바닥 족저 근막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는 이 요추만 보지 말고 이외에 있는 흉추를 잘 봐야 됩니다. 원래는 6번에서 8번까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풀려져 있는 끈, 그쪽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한 4번에서 8번까지. 등뼈를 정말 잘 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게 흉추 후만이죠. 결국은 등이 굽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반을 잡아가지고 또 요추도 교정한 다음에 흉추까지 같이 잡아야 무릎 아래에 방사통이 없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지금 우리 환자분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지만 요추 4번, 5번, 요추 5번, 청골 1번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골반부터 요추, 흉추까지 봐야만이 정말 제대로 되는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디스크가 여기는 3번, 4번이네요. 이 모형을 보면은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른다. 이게 디스크 개념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뼈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중력.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틀어졌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척추가 이렇게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방사통이 오는 거예요. 이 간단 원리입니다. 여기만 또 보지 마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이런 경우는 골반을 다 하향 안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를 대부분이 또 이렇게 또 굽어 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세세한 것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와 더불어서 보통 이 등이 이렇게 굽었으니까 이 등을 펴야만이 다리로 내려가는, 특히 무릎 아래쪽에 문제는 이 등을 펴야만이 치료가 되더라. 이런 사실을 놓고 모르고 어쨌든 간과하고 수술을 했던 시술을 했던 결과가 또 잘못되면은 요즘 수술 실패 증후군, 허리 디스크 실패 증후군, 그런 게 있잖아요. 목 디스크 실패 증후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어떤 수술을 했던, 결국은 그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그 중력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해도 나중에 또 그 중력 때문에 또 다시 또 눌려서 또 아플 거 아닙니까? 왼쪽 수술했는데 다시 오른쪽이 또 아프다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저는 20, 30대 분들이 덜컥 수술을 하면은, 물론 수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물론 보니까 20년, 30년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한번 해버리면은 거기 유착이 생기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주위 조직이 또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뼈도 딱딱해지고, 그러면 또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또 진통제 드실 것이고, 또 이 진통제가 안 되니까 뭐 가바, 펜틴, 프리가발린 그런 어떤 뇌에 작용하는 또 진통제 드실 거고, 그게 안 되면 트라마돌이라든가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가 안 돼요. 굉장히 또 그런 분들도 같이 드시는 약이 뭡니까? 또 항우울제 그렇잖아요. 또 아프니까 잠 오겠어요? 또 수면제 그런 약에 너무 찌들어대면 그 약에 찌들어진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건 비극이죠. 그러니까 일단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잘났습니다. 정말 잘났습니다. 예전에 그 손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이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죽었던 엄마가 이번에 아드님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허리가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서 MRI 찍어야 된다고 가지고 MRI 찍어라. 여기를 이제 데려왔는데 진짜 한 2번 하니까 그냥 좋아져요. 만약 그 친구가 가서 30대 초반인데요. 가서 또 MRI 또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통증이 있으니까 어떤 약이라든가 그런 시술이라든가 뭘 또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점점 더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술로 빠지든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척추도 딱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이 그건 평등합니다. 돈과 명예를 떠나가지고 건강한 척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가장 정말 값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어떤 우리가 할 때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너무 빠른 것은 나중에 보면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수술하면은 바로 나을 것 같죠. 그 MRI 상황에서 거기만 딱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저울시경통, 광사통, 참 극심한 통증에는 수술을 생각하시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교정만 하면 바로 좋아지는, 오히려 더 빠릅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념하시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절대 의사가 지켜주고 치료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특히 이 척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